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FAT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들 좀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인지 좀 길을 좀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정에 대한 거, 그리고 급수별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NCS 연관? 이거는 책에 표지에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런 말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험 대비 전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험 일정은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년에 6번 정도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시험 주관하는 곳, 한국공인회계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at.kicpa.or.kr이 있는데, 이거 홈페이지 주소를 메모를 해두셨다가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 접수도 한국공인회계사에 들어가셔서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고, 뉴젠 솔루션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세무사님들은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다 써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서 보면 이제 그 거래처들이 있을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의 거래처. 그런 데서 우리도 프로그램 하나 쓰고 싶은데 뭐 쓰는 게 좋겠냐 물어보면은, 일단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주면 나중에 여기서 작업한 게 이렇게 내용이 연동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더존에서 나온 프로그램과 뉴젠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쓰는데, 뉴젠 소프트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K랩이라고 해가지고 전산 세무회계 시험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존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i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교육용으로 딱 바꾼 게 스마트 A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더존에서 나온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론 문제부터 풀어도 되고 실기부터 푸셔도 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세요. 합격률은, 이건 제가 일일이 적어봤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5페이지가 있어요. 교재 5페이지에 보면 합격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합격률이 50%가 되게끔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평균을 내면 한 요 정도인데, 이게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점수가 50점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누가 시험을 볼지도 모르고 매번 시험 보는 그 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0%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수. FAT가 가장 낮은 거고 TAT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FAT에서 TAT 1급으로 넘어가면은 부가가치세 이론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산 실습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는요, 여러분들 교재 뒤에 기출문제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가회계가 시험에서 안 나오네요. 이런 점이 있고, 대신에
좀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비교를 해보면 전산회계 1급이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나는 전산회계 1급과 FAT 1급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제가 FAT 1급보다 전산회계 1급을 먼저 좀 하라고 권해줘요. 사실은 제가 전산회계 또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제 전산회계 책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용어 설명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 또 두껍죠. 그리고 FAT 2급을 좀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이론을 약간 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책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FAT 1급과 전산회계 1급을 동시에 하고자 하면 전산회계 1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AT를 좀 실기와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FAT 1급하고 TET 2급을 동시에 볼 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월수금은 FAT 1급 보고 화목토는 TET 2급 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FAT 1급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TET 2급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결제를 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데 수강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나 이거 한 3분의 2밖에 못 들었는데 이거 날짜가 며칠 안 남았네.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FAT 1급 끝나고 그 다음에 TAT 2급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NCS 이거는 사실 이게 나온 게 2015년 그쯤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62페이지가 있는데 책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처음이어서. 그럼 이제 수행 준거라는 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다,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준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 이유가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뭘 준비해야 될지 막연히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은가 이렇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FAT 1급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력서에 FAT 1급 자격증 취득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볼 텐데 그럼 이게 어떤 자격증인지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기업, 좀 체계화된 기업들은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으면 잘 알아요. 이런 게 뭐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좀 조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사장님이 자금 관리도 하고 직원들 일도 시키고 영업도 하고 사람도 뽑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 시험 자격증인데 이게 뭐 하는 자격증이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냥 남들이 따야 된다고 해서 땄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뭐뭐뭐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의 중간중간 수행 준거 같은 게 있죠.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 다음에 면접 대비용으로 자신을 어필할 용도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습 내용이 전표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 회계 정보 시스템의 운영, 크게 이렇게 이제 파트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NCS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 이제 구색을 맞춰서 집어 넣은 거고 시험 출제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수험 대비 전략.
제가 아까 전에 FAT 1급과 FAT 2급을 동시에 하는 거는 별로 비추해요 했는데, 전산회계 있죠. 전산회계 1급과 TAT나 FAT 또는 전산 세무 2급과 FAT 1급, 이런 거는 좀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나는 하나씩 하고 싶다 그러면 전산 세무회계가 약간 더 먼저, 그리고 AT 시험은 동시에 하지 말고 하위 급수부터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한 장 살짝 넘겼는데 미리 이거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여러분들 다 쓰죠.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요? 그 내가 인강을 듣는 사이트에 뭐 질문 게시판이나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요. 내가 이거 300페이지 5번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제 카톡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문제 찍어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좀 확인하면 좀 보다 빨리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알려주면서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월요일 다음 날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 날 물어보면 월요일쯤에 저한테 물어보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겠냐? 그럼 또 제가 메일을 보내요. 중간에 한 단계 거쳐가죠. 그러면은 제가 이분한테 질문에 위해서 답을 막 열심히 해줬는데, 그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네, 이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또 홈페이지 담당자가 저한테 누구누구시가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예습하고 복습이 있죠. 어떤 선생님들은 예습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복습을 강조하는데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저는 복습을 권장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수업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강의 개수가 되게 많은데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지루해질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